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히구치 이치오의 타케쿠라베 키제기라는 단편소설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히구치 이치오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 작가 중 첫 번째 여성 작가입니다. 1872년 5월 2일에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가난했던 집안에서 큰오빠와 아버지를 잃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바느질이나 세탁 같은 일로 돈을 벌다가 19세 1890년대부터 생계수단으로 소설 집필을 결심합니다. 히구치 이치오는 1896년 24세 젊은 나이로 요절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첫 달 금음날, 키제기, 탁한 강 등 14개의 명작을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은 그 14개의 명작 중 키제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낭독을 앞서 작품을 간단하게 우선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작품의 배경은 요시와라 유곽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부딪히는 사회적 현실과 변화를 다룬 단편소설입니다. 등장인물로는 미도리. 미도리는 흰 살결에 콧날이 오뚝하고 인매가 작진 않아도 야무져서 흉하지 않다 등으로 표현되며 현 시대에서 가난한 집안 및 비천한 직업을 가진 요시와라 유곽의 오일한 여동생입니다. 신요. 신요는 나이 15세 보통의 키를 가진 어린 소년이지만 밤송이 같은 머리카락도 언젠가는 깎아야 하는 스님의 아들, 즉 용화사 주지스님의 아들이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얌전한 소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타로. 쇼타로는 빈민가의 불량소년이며 거칠지만 순수하며 미도리를 좋아합니다. 또한 특징으로는 집안이 부자인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소설의 배경,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변화하고 끝나는 엔딩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유곽에서 일한다. 그렇다 보니 남편들은 유곽의 기부여서 가지고 다니는 신발 번호표에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린다. 해질 무렵 겉옷을 걸치고 나가는 등 뒤로 부싯돌을 쳐주는 마누라의 얼굴을 보는 것도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까 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때때로 취한 손님들의 칼부림질에 휘말리고 이따금씩 유곽 내에서 일어나는 동반자살의 실패에 따른 원성을 사는 등 늘 신상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유곽의 기부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는 목숨까지 건 직장인데 놀러 나가는 듯이 보일 때도 있으니 웃기는 일이다. 딸들은 그나마 격이 높은 큰 가게에서 잔심부름꾼으로 일할 수도 있다. 그들은 유곽 안 7칸의 찻집에서부터 손님은 안내해오는 등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초롱불을 앞세워 안장걸음으로 뛰는 수행을 졸업하고 나면 과연 무엇이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엔 유곽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해당 부분은 축제 기간 때의 미도리와 쇼타로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축제 때의 차림은 너무 잘 어울려 나도 부러웠어. 나도 남자라면 그런 모습을 해보고 싶어. 누구보다도 멋져 보였어. 돌연 미도리는 쇼타로를 칭찬한다. 별로야. 너야말로 예뻤어. 유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마키보다도 더 예쁘고 다들 그래. 네가 내 누이였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어디 가든 따라가서 뻐기고 다닐 텐데. 형제가 한 명도 없으니 할 수 없지. 미도리야, 이 다음에 같이 가서 사진 찍지 않을래? 나는 마츠리 때의 모습으로 너는 스키야의 아라지마 차림으로 멋지게 꾸미고서 스이도지리의 가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자. 용화사의 신유 녀석이 부러워하게. 정말이야. 녀석은 틀림없이 화를 낼 거야. 파랗게 질려서 화낼 거야. 그렇지만 내색을 안 하니까 빨개지거나 하진 않겠지. 아니면 웃을지도 몰라. 웃어도 상관없어. 크게 찍어 간판에 내걸면 좋을 텐데. 넌 싫으니? 싫은 듯한 얼굴인데. 휴타로는 조심스레 미도리의 안색을 살핀다. 이상한 얼굴로 찍히면 네가 싫어할 테니까. 미도리는 웃음을 터뜨린다. 슈타로는 높고 아름다운 미도리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아지는 듯 했다. 어느덧 시원한 아침은 지나 햇볕이 뜨거워졌다. 슈타야, 밤에 또 우리 집에도 놀러와. 냇물에 등불이라도 떠내보내면서 물고기를 잡자. 연못에 다리가 고쳐졌으니 무서운 곳은 없어. 미도리는 말을 던지고 일어나서 걸어간다. 쇼타로는 그 모습을 기쁜 듯이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끝부분입니다.
미도리는 그날을 시작으로 마치 다시 태어난 듯이 행동한다. 볼 일이 있을 때 유곽의 언니 집에만은 가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동네에 가서 놀지 않고 친구가 심심해서 데려와도 다음에 하며 건성으로 말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쇼타로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는 언제나 부끄러운 듯이 얼굴만 붉히며 예전 같은 문방구 가게에서의 활발함은 다시 보기 힘들게 되었다. 남들은 이상해하며 아파서 그런가? 하고 걱정하는 이도 있지만 미도리의 어머니는 혼자 웃으며 곧 개구쟁이 본성이 드러날 거야. 이것은 휴식이고 하면서 다 알고 있는 듯이 말을 한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여자답고 얌전해졌다. 라고 칭찬하는 이도 있는가 반면 드물게 재미있는 아이가 쓸모없게 되었다. 라고 비난하는 이도 있다. 앞 동네는 갑자기 불이 꺼진 듯이 쓸쓸해져서 쇼타로의 노랫소리를 듣는 일도 드물어지고 그저 밤마다 유미아리 초롱불의 빛만 보일 뿐이다. 그것은 쇼타로가 일숫돈을 거들어 다니는 것인데 제 방을 가는 그림자도 왠지 춥게 느껴진다. 가끔 동행하는 상골의 목소리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익사를 떠는 듯 들렸다. 마무리로 가난하지만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건 비극적인 생활 환경인 유곽에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두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변화하는 심경의 변화들을 볼 수 있었지만 결국 비참한 생활 환경 속으로 흡수되며 이 일을 각각 적응해 나가는 참담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단편소설이었지만 모두가 어릴 때 순수했던 우리들의 모습처럼 현재 성인이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모습이 겹쳐 보였고 이런 느낌을 받았으며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히구치 이치오의 타케쿠라베 오디오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